첫 번째, 바쁘다는 말은 대부분 거절의 다른 표현이다. 젊었을 때는 요즘 너무 바빠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바쁜가 보다 이해해야지 하며 기다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같은 대답을 들으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바쁘다는 건 대부분 완곡한 거절이라는 것을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간을 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연락했을 때 당신은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았나요? 바쁜 와중에도 이 시간은 어때? 다음 주는 괜찮아라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답입니다. 반대로 계속 바쁘다고만 하는 사람은 당신을 만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거절하기 민망하니까 바쁘다는 완충제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운 지혜는 이겁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것. 정말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 뒤에 반드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관계의 온도차일 뿐입니다. 두 번째, 힘들 때 연락 안 오던 사람은 잘 돼도 다시 찾지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인간관계 시험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힘들 때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옆에 있습니다. 축하한다며 부럽다며 함께 기뻐해주죠. 하지만 그건 진짜 관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진짜 시험은 당신이 무너졌을 때 시작됩니다. 일이 꼬이고 건강이 나빠지고 마음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연락하는 사람과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명확히 갈립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힘들 때 사라졌던 사람은 다시 나타나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나중에 잘 됐을 때 다시 연락이 옵니다. 오랜만이야, 요즘 어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어두웠던 시절에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니까요. 안부는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여유가 없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답장할 힘도 없을 때 보낸 한 줄의 메시지, 말없이 옆에 있어준 침묵, 그것들이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반대로 그때 사라진 사람들은 당신이 다시 일어섰을 때 돌아와도 이미 자리가 없습니다. 관계는 감정의 은행이고 어려울 때 부재는 절대 메울 수 없는 빚이 되니까요. 세 번째,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본 모습이 나온다. 사람이 변했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누군가를 보며 실망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하면서 숨겨뒀던 본 모습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요. 가난할 때는 겸손하고 친절했던 사람이 돈을 벌고 나니 교만해집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예의 바르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니 거만해집니다. 어려울 때는 동치처럼 굴던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니 거리를 둡니다. 이건 변화가 아닙니다. 원래 그 안에 있던 모습입니다. 단지 상황이 그걸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마치 물이 들어가야 그릇에 금이 보이는 것처럼 권력과 돈과 여유는 사람의 진짜 성품을 드러내는 촉매제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됩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높아도 낮아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태도가 180도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좋게 대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일관성을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돈 문제는 관계의 온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돈만큼 관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돈이 오가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보이는 태도가 관계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기억에 남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때의 태도입니다. 빌릴 때는 간절하게 부탁하더니 갚을 때는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 조금 늦어진다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한 표정을 짓는 사람. 빌려준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 상황.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알게 됩니다. 돈 문제에서 선을 넘는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도 결국 선을 넘는다는 것을요. 돈은 그저 시험지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상대를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쉽게 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금이 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빌려주고 갚기를 기대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관계에 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친해질수록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끝이 정해져 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친해졌다는 이유로 점점 함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장난이잖아.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런 말로 포장하지만 듣는 사람은 압니다. 그게 장난이 아니라 무례라는 것을요. 처음엔 솔직함처럼 보였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친하다는 건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짜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참을 거라는 믿음을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해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운 건 이런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엔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선을 못 지키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지쳐서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친해져도 존중이 사라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편한 것과 함부로 하는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당신 곁에 오래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잘 될 때 옆에 있던 사람보다 망가질 때 조용히 있던 사람이 오래 남는다. 우리는 위로를 말이라고 착각합니다. 힘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들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요. 정말 힘들 때는 말조차 하기 싫습니다. 설명하기도 대답하기도 지칩니다. 그때 필요한 건 화려한 위로가 아니라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있어주는 사람. 탑장이 늦어져도 재촉하지 않는 사람. 무너진 모습을 봐도 떠나지 않는 사람. 잘 될 때는 누구나 옆에 있습니다. 축하한다며, 멋있다며, 자랑스럽다며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입니다. 반짝이는 사람 옆에 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진짜 어려운 건 망가진 사람 옆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는 사람 곁을 지키는 일. 그게 진짜 관계를 증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에 남는 사람은 잘 될 때 환호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망가졌을 때 조용히 옆에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그 침묵과 기다림이 어떤 말보다 깊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잊히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은 대부분 이유가 있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왠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겉으로는 친절한데 뭔가 깨름칙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불편함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머리로는 설명 못해도 몸이 먼저 압니다. 말투의 미묘한 차이, 눈빛의 온도, 행동의 불일치? 의식은 못 잡아내도 무의식은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이 감각을 무시하다가 후회한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느낌을 믿을걸. 나중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후회하죠. 처음 느꼈던 그 불편함이 정확한 경고 신호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직감은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과 패턴 인식의 결과물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야 할 감정은 아닙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불편하면 거리를 두는 게 맞다는 것을요. 나중에 역시 그랬구나 하는 것보다 미리 선을 긋고 편안함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당신의 감각을 믿으세요. 그건 당신을 지키려는 몸의 언어입니다. 여덟 번째, 계속 참게 만드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폭발한다.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게 성숙한 어른의 자세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한 번, 두 번, 100번. 불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삼키고 서운해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 깊숙이 응어리로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소한 계기로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참는 시간이 길수록 정리할 때 더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조용히 대화로 풀 수 있었던 것들이 참고 참다가 결국 관계를 완전히 끊는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운 교훈은 이겁니다. 초기에 선을 긋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것.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하는 게 나중에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이 부분은 좀 불편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일찍 말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계속 참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불편함을 표현해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참는 것보다 솔직한 게, 폭발하는 것보다 일찍 말하는 게 결국 관계를 더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9번째, 사람은 필요할 때보다 필요 없어졌을 때 태도가 더 정확하다.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친절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 얻을 게 있을 때는 예의 바르고 다정하죠. 웃으며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모습은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드러납니다. 도움을 다 받았을 때, 목적을 잃었을 때, 쓸모가 사라졌을 때. 그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라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을 미루고 관심이 식습니다. 필요할 때 보였던 그 친절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관계는 끝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게 없어도 똑같이 대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고마움을 기억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볼 때 이 기준을 씁니다. 필요할 때의 태도가 아니라 필요 없어졌을 때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쓸모가 사라진 뒤에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 더 얻을 게 없어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험은 내가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입니다. 그때도 남아있는 사람이 평생 함께 갈 사람입니다. 10번째, 진짜 가까운 사람은 내 약점을 농담으로 쓰지 않는다. 친한 사이에는 장난이 있습니다. 서로를 놀리고 웃기고 가볍게 지적하죠. 그게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장난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사람과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당신의 약점을 압니다. 콤플렉스가 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부분을 예민하게 여기는지 알죠. 하지만 그걸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농담의 소재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장난이라는 핑계로 당신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웃자고 한 건데 왜 그래?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게 웃기기 위한 게 아니라 은근히 찌르기 위한 거라는 걸요. 웃자고 한 말이 계속 아프면 그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건드린다면 그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상대를 낮춰서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사람들을 빠르게 알아챕니다.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진짜 친한 사람은 당신을 웃기되 절대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약점을 알아도 그걸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선을 넘는 웃음은 결국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11번째,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운 게 아니라 조용해진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두려운 이유는 외로울 것 같아서입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혼자가 될 것 같고 연락할 사람이 없어질 것 같고 세상에서 고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도 유지합니다. 상처받으면서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리하고 나면 깨닫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을요.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생각보다 훨씬 편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소음입니다. 신경 쓰이는 연락, 억지로 맞춰야 하는 약속, 기분 나쁜 말들, 해명해야 하는 오해들. 이런 것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스트레스로 쌓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그 소음이 사라집니다. 핸드폰을 봐도 불편하지 않고 연락이 와도 부담스럽지 않고 만남이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줄었지만 감정의 소모는 훨씬 적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넓은 인맥보다 깊은 관계가 가치 있다는 것을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편한 사람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상처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12번째, 연락 끊긴 사람 대부분은 싸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져서다. 관계가 끝나는 드라마틱한 이유를 상상합니다. 큰 싸움, 배신, 갈등.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조용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폭발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유도 없이 조용히 그저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답장이 늦어집니다. 약속이 자꾸 미뤄집니다. 바빠서 다음에 나중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진 겁니다. 연락하는 게, 만나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귀찮아진 겁니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마지막 연락이 언제였는지도 기억 안 난다는 것을요. 싸운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관계가 끝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난 것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더 흔해집니다. 갈등보다 무관심이 관계를 더 빨리 끝냅니다. 싸우려면 감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무관심해지면 그마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슬픈 건 이게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테고 누군가도 당신에게 그랬을 겁니다. 이유 없는 멀어짐. 그게 가장 흔한 이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귀찮아도 연락하는 사람, 바빠도 시간 내는 사람, 멀어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당신도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13번째, 나만 먼저 떠오르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다.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합니다. 먼저 약속을 잡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양보합니다. 상대방의 일정에 맞추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관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닫습니다.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당신이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만남이 없습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으면 관계가 멈춥니다.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계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서로 생각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맞춰가야 합니다. 한쪽만 애쓰는 건 관계가 아니라 짝사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관계를 빨리 알아챕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 먼저 약속 잡지 않기. 결과는 명확합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엔 서운합니다. 분합니다. 하지만 이내 깨닫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것을요. 나만 먼저 떠오르는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관계를 혼자 붙들고 있는 건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진짜 관계는 균형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때로는 상대가 먼저. 서로 챙기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만 그렇게 느낀다면 이제는 손을 놓을 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써야 합니다. 14번째, 말로는 응원하지만 마음으로는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 잘됐네, 축하해. 말은 그렇게 합니다. 웃으며 축하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기쁜 척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칭찬 속에 미묘한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아? 생각보다 크게 된 건 아니네? 운이 좋았나 봐. 응원하는 척하지만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당신이 잘 되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응원하는 말 뒤에는 항상 하지만 그래도가 따라붙습니다. 비교는 반드시 태도로 새어나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말투에서, 표정에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말할 때 미묘하게 굳어지는 얼굴. 축하한다면서도 금방 화제를 돌리는 모습. 당신의 성공을 운이나 타이밍으로 치부하려는 태도. 나이가 들면 이런 사람을 빨리 알아챕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당신이 잘 되는 걸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진짜 당신 편입니다. 반대로 응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비교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답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려면 그걸 시기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15번째,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참아주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잖아. 이제 와서 관계를 끊기도 그렇고. 우리는 시간을 이유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참고 상처를 견디고 관계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는 건 잘 대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있어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알았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존중해야 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삐걱거립니다. 상대는 당신이 참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래된 사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합니다. 당신은 더 참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버텨온 관계가 결국 더 아프다는 것을요. 일찍 정리했으면 작은 아쉬움으로 끝났을 관계가 오래 참다 보니 큰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만큼 깊습니다.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시간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여전히 존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만약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오래된 관계라도 불편하면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관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편안한지, 존중받는지, 행복한지가 중요합니다. 10년, 20년을 알았어도 당신을 아프게 하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16번째,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너무 늦게 끄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좀 더 일찍 정리할 걸. 너무 오래 참았다는 후회. 너무 늦게 거리를 뒀다는 아쉬움. 그게 가장 흔한 후회입니다. 신호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불편함, 서운함, 상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나중에 나아지겠지, 이번만 넘기자.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받은 상처들을요. 조금만 더 일찍 거리를 뒀다면 남지 않았을 상처들. 관계를 정리했다면 겪지 않았을 일들. 후회는 대부분 타이밍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너무 빨리 끊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끊지 않았을까 후회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에 대한 후회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에 대한 후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빨리 결정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소모시킨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시간을 더 낭비하기 전에 빠르게 정리합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관계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 만약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후회는 너무 늦게 끄는 것에서 옵니다. 지금 정리하세요. 나중에 고마워할 겁니다. 17번째,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이미 실패다. 이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 있나요? 상대의 특정 습관이나 태도가 고쳐지기를 바라고 말로 설득하고 때로는 싸우면서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뀔 거라고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정확히는 본인이 바뀌고 싶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설득해도 애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조건부로 관계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만 바뀌면 좋겠어라는 마음은 결국 지금의 너는 부족해라는 메시지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함께 가면 됩니다. 못 받아들이겠으면 떠나면 됩니다. 바꾸려는 건 둘 다 아닙니다. 그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시간에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낫습니다. 있는 그대로 편한 사람, 바꾸지 않아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편안합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고 있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바꾸려 하지 말고 떠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18번째,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처음에는 못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스며듭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 오래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함부로 대해지는 게 당연해집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로 대접받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곁에서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함부로 대해지는 걸 참다 보면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억누르고 내 가치를 낮춥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빨리 떠나세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연결됩니다. 나를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 곁에 있으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9번째, 인간관계는 넓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덜 아플수록 좋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많은 게 자랑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고 연락처가 많고 모임이 많으면 성공한 것처럼 느껴졌죠. 넓은 인간관계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준이 바뀝니다. 중요한 건 많음이 아니라 질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늘 상처받고 신경 쓰이고 힘들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100명을 알아도 그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는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넓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오해할 일이 많아지고 상처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진짜 좋은 인간관계는 넓은 게 아니라 덜 아픈 겁니다. 만나도 편하고 연락해도 부담 없고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관계.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줄입니다. 의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넓게 아는 것보다 깊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적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가 넓지만 힘들다면 줄여도 됩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덜 아프게 하는 관계,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관계, 그런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인간관계의 목표는 확장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20번째, 결국 남는 사람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재미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도움되는 사람, 멋있는 사람. 각자의 매력으로 당신의 인생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끝까지 남는 건 아닙니다. 재미있던 사람도 떠납니다. 매번 웃기고 즐겁게 해주지만 어느 순간 그 재미가 피곤해집니다. 도움되던 사람도 떠납니다. 유용했지만 관계가 거래처럼 느껴지면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도움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편하다는 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가식 없이 있을 수 있고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 신경 쓰이지 않고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런 사람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함보다 안정감, 자극보다 평온함.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평생 함께 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편안함을 주는 관계. 그게 진짜 오래가는 관계입니다.